아침 7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서연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부엌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발소리, 세면대에서 양치질하는 아빠의 소리. 모든 게 어제와 같았습니다.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식탁 위에는 어김없이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급한 글씨로 적힌 메모였죠. 서연아, 도시락 챙겨놨어. 오늘도 늦게 끝날 것 같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사랑해. 서연은 그 쪽지를 읽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항상 쪽지로만 전해졌죠. 따뜻한 목소리로 들어본 기억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서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혼자구나.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시면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왜 우리 집은 항상 조용할까요? 왜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없을까요? 도시락을 챙기고 가방을 매며 서연은 다시 한번 그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사랑한다는 글자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말로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안아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쪽지를 책가방에 넣었어요. 언젠가는 이 쪽지들을 모아서 엄마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은 외롭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서연은 뒤돌아봤어요. 조용한 집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잘 다녀와라고 말해주지 않았죠. 계단을 내려가며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도 같이 아침 먹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은 빈 복도에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작은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학교로 가는 길 서연은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집도 그럴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실에 도착해서도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친구들이 어제 가족과 함께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가만히 앉아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어제도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은 여전히 조용한 집과 마주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정적이 서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새로운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야근이야.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늦지 말고 자렴. 서연은 그 쪽지를 떼어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이 정말 원하는 건 따뜻한 밥이 아니라 함께 앉아서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서연은 텅 빈 의자들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앉을 자리, 아빠가 앉을 자리. 언제쯤 이 자리들이 채워질까요? 언제쯤 함께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펼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족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언제쯤 여행을 갈까요? 펜을 들고 있던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자신이 울면 더 큰 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서연은 일기장에 이어서 적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오시면 저도 깨어 있고 싶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오셔서 항상 잠들어 버려요. 내일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신 거예요. 서연은 급하게 일기장을 덮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빠가 소파에 앉아 피곤한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아빠.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아빠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셨어요. 서연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하지만 그때 아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전화였나 봐요. 아빠는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서연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할 말이 많았는데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서연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일기장을 다시 펼치고 적었습니다. 아빠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면 뭔가 방해가 돼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언제쯤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서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까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를 받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신나게 크레파스를 꺼내며 가족들과 함께한 즐거운 순간들을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도화지는 한참 동안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무엇을 그려야 할까요? 함께 밥을 먹는 모습. 하지만 그런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함께 놀러간 모습.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은 결국 작은 글씨로 도화지 한 구석에 적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바빠서 함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서로 사랑해요. 친구가 서연의 그림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림은 안 그려? 서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어요. 그림보다 글이 더 잘 써져서. 사실은 그릴 수 있는 추억이 없어서였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서연의 도화지를 보시더니 잠깐 멈춰 서셨어요.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보시면 뭔가 느끼실까요? 며칠 후에도 그 그림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서연은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만 다른 것 같아서 부끄러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특별한 쪽지를 써봤습니다. 평소처럼 일기장에 적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침마다 남겨주시는 것처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엄마, 아빠, 저도 같이 저녁 먹고 싶어요.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쪽지는 다른 서류들과 함께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서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일기장에 적는 글들도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큰 글씨로 적었는데 이제는 손톱만한 크기로 적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서연의 일기를 보더니 말했어요. 서연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작게 써도 돼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서연은 자신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집에서도 서연의 존재감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여전히 바쁘셨고 서연과 대화할 시간을 내지 못하셨어요. 서연이 먼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정도의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움도 슬픔도 모든 감정들을 혼자 삼켜야 한다고 여겼어요. 누구에게 말해봤자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서연의 일상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돌아와도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서연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니? 친구들과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용한 게 좋아요. 선생님은 조금 더 물어보고 싶어 하셨지만 서연이 더 이상 말하지 않자 그냥 지나가셨어요.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말하는 것이 어색해졌다는 걸, 가족들과 대화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하기 힘들어졌다는 걸. 점심시간에도 서연은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먹자고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즐거운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만 다른 것 같아서 더 외로워졌거든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준비해둔 반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먹다가 그만뒀어요. 배가 고픈 것보다 마음이 허전한 느낌이 더 컸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은 뭘 써야 할까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서연은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 글을 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저녁 무렵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방문을 조금 열고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정말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서연은 나가서 인사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엄마가 더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방에 있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문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가서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피곤하다고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어서야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서연은 이미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아빠의 발소리, 세면장에서 양치하는 소리, 텔레비전 켜는 소리. 모든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과는 상관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없어도 이 집은 똑같이 돌아갈 것 같다고. 내가 있어도 없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울면 엄마나 아빠가 들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러면 또 걱정을 끼쳐드리게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잠들었어요. 꿈에서라도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서연의 마음속에는 점점 이상한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으니까 정말로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서연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손을 들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고개를 저었어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 서연은 운동장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여기에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없어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발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걸었고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했어요. 마치 자신이 유령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서연은 빈 의자들을 바라봤어요. 엄마 자리, 아빠 자리. 언제쯤 이 자리들이 채워질까요? 아니면 영원히 비어 있을까요?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특별한 일기를 썼습니다.
평소보다 더 작은 글씨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적었어요. 나는 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고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 글을 쓰고 나서 서연은 펜을 놓았습니다. 무서운 생각이었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책상 위를 깨끗하게 치우고 옷장도 정돈했습니다. 왜 그래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일기장들도 모두 모아서 한 곳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동안 써온 모든 마음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외로웠던 마음,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모든 것들이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작은 쪽지를 하나 더 썼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없어지면 편하겠지요. 저는 항상 조용했으니까 없어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 쪽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서연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찾아줄까요? 아니면 한참 후에야 알아챌까요? 밤이 되어도 서연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불도 켜놓은 채로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서연은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매긴 했지만 집을 나선 후 학교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서연이 다른 길로 가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침 출근길에 바쁜 어른들, 학교에 늦을까 봐 뛰어가는 아이들. 모두가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역시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서연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구름처럼 자신도 그냥 흘러가 버리면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져 버리면 어떨까요? 학교에서는 서연의 빈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실 때 대답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서연이 어디 갔지? 하고 궁금해했지만 곧 다른 일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선생님은 서연의 집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서연의 엄마는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회의 중이라 받을 수 없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전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잠깐 회의실을 나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오늘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서연이는 아파도 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아이였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렸어요. 아빠도 놀라서 현장 일을 멈추고 집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서연의 방 문을 열어보니 정리정돈이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서연의 방과는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떠날 준비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한 건 엄마였어요. 서연의 작은 글씨로 쓰인 마지막 인사말.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아빠가 쪽지를 읽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이 자신을 없어져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서연을 찾아 나섰어요. 학교 주변 놀이터, 공원. 가능한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끔찍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혹시 이서연 양의 보호자이신가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엄마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빠는 급하게 차 열쇠를 챙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두 사람 모두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부모들은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서연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작고 여린 몸에 연결된 여러 개의 선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소리.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서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붙잡았지만 아빠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사고 당시 보호자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하네요. 의사의 말에 부모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가 왜 혼자 길을 걸었을까요? 왜 학교에 가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실로 이동한 후 부모들은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놓쳤을까?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 모두 서연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집에서 발견한 쪽지를 다시 생각해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이가 자신을 없어져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여겼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가져온 가방에서 일기장이 나왔는데 혹시 보시겠어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동안 써온 마음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점점 작아지는 글씨들, 점점 짧아지는 문장들. 서연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펼치자 큰 글씨로 쓰인 글이 보였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저녁 먹고 싶어요.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엄마는 그 글을 읽으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가족과의 시간을 원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뒤쪽 페이지로 갈수록 글씨는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아빠가 그 글을 읽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서연이가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었는데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왜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을까요?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서연이가 보낸 수많은 신호들, 관심을 끌려던 작은 시도들, 점점 포기해가는 마음들. 모든 것이 그 일기장 안에 담겨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부모들의 후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연이가 깨어나면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정말로 들어주겠다고,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사흘이 지나도 서연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들은 교대로 서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는 회사를 쉬었고 아빠도 현장 일을 미뤄두었어요. 이제야 서연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무너져 내렸어요. 아빠는 벽에 기대어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서연이 이대로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마지막 날 밤 부모들은 서연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페이지를 천천히 읽기로 했어요. 서연이 남긴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첫 번째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예쁘게 그렸는데 저는 뭘 그려야 할지 몰라서 글로 써버렸어요. 우리 가족도 함께 놀러 가면 좋겠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가족과의 추억을 원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가 이어서 읽었습니다. 아빠께 오늘 학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 못했어요. 언제쯤 저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실까요? 저도 아빠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빠는 읽다가 멈췄어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났어요. 서연이가 말을 걸려다가 포기했던 그날 밤. 엄마가 다시 이어받아 읽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저녁 먹고 싶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언제쯤 함께 앉아서 잘 먹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서연의 마음을 읽어나갔습니다. 외로웠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 서연이가 보낸 수많은 신호들이 글자로 남아 있었어요. 중간 부분에서 글씨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작게 써요.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은 거의 읽기 어려울 정도로 작았습니다. 나는 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라져버리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와 아빠는 그 마지막 글을 읽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정말 미안해야 할 사람은 자신들이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 아이의 외로움을 알아채지 못한 것,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라져갔어요. 마치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부모들은 서연의 일기를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 아이였는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서연의 목소리가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우리 서연이는 조용한 아이였지만 마음속에는 할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함께하고 싶다는 말도.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지만 서연이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들은 서연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달라고, 바쁘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달라고.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쪽지가 아닌 직접 해주세요. 아이들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잠시 멈춰 돌아보는 마음이 됩니다.